대통령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 혹독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유엔 안보리에서 군사적 수단도 거론하면서 대화 해법을 주장하는 중국과 충돌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북한 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70분간 진행된 첫 한중 정상회담 분석합니다. TV조선이 북한 김정남 암살 소식을 보도할 당시 아들 김한솔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경찰 간부의 갑질을 단독 보도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아침밥을 먹게 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국민의당이 사퇴를 요구하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야 3당이 모두 불참해 국회는 파행됐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이른바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마약 성분도 포함됐지만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엄마가 구할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팀이 이번엔 4살 어린이의 햄버거병 수사를 맡았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바라는 게 전혀 없어요. 이제.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출연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눈물로 호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종합뉴스9 전은책입니다. 비오는 광화문 거리 내리다 보며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다들 권력을 가지려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일 겁니다. 그래서 좋은 통치자를 가지는 건 한 국가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로 등장한 수많은 통치자들 가운데 옛날의 왕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통치자의 승패는 어디서 그럼 갈릴까요? 저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대중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베를린에 간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단호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매우 혹독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초강력 대북 제재가 예상됩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That's what it is. It's a threat. And we will confront it very strongly. 이어 북한의 도발에 매우 혹독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onfront this global threat and publicly demonstrate to North Korea that there are consequences for their very, very bad behavior.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을 전 세계를 향한 테러로 규정하고 모든 국가가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트럼프의 첫 공식 발언으로 고강도 추가 대북 제재를 예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저했던 군사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옵션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미사일이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국지적 공격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 옵션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최악의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로 북핵 문제 해결해야 한다면서 추가 제재에 반대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미국 대사는 독자적인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김주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은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One of our capabilities lies with our considerable military forces.
We will use them if we must. 북한 원유 공급 억제, 항공과 해상 제한 강화 조치 등도 거론했는데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사실상 노린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쌍중단을 강조하며 대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避免挑衅行动和好战言论，体现无条件对话意愿。 러시아 역시 군사수단은 용인할 수 없다고 중국 측에 가세했습니다. 공방이 이어지자 헤일리 대사는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you want to be a friend to North Korea, veto it. Or to sit there and go in defiance of a new resolution means you're holding the hands of Kim Jong-un. Thank you. 북한 ICBM 도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책을 두고 당분간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우리 군 어제 현무 2A 미사일을 손대어 오늘 또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사시에 김정은 북한 1인 전제 지도부를 제거할 한미 참수 작전 또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수영 기자입니다. 해군의 3,200톤급 구축함 양만추남이 동해상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적의 가상 수상함을 향해 대함 유도탄 하푼을 발사합니다. 2,500톤급 호위함 충북함은 대함 유도탄 해성을 쏩니다. 북의 ICBM 화성 14형 도발에 대응해 군은 어제 탄도미사일 훈련에 이어 오늘은 동해상에서 해 공군 합동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또 평양에 침투해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오는 12월 창설할 예정입니다. 유사시 핵미사일 통제권을 가진 김정은과 북수뇌부를 제거하는 목적입니다. 참수작전 부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1개 여단 1000명 규모입니다. 2011년 알카이다 수장 빌라덴을 사살한 대북으로 등 미 특수전 부대와 연합작전도 벌입니다. 참수작전엔 평양 주석궁의 김정은 집무실 창문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도 투입됩니다. 직접 타격이 어렵다. 이럴 경우는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라 초정밀 유도 미사일들을 유도해서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김정은은 참수작전이 두려워 새벽에 외부 활동을 하고 전용차도 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오늘 가장 주목받았던 뉴스는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 왜 뒤로 밀리는가 하면 두 분 만났는데 같은 말만 되풀이됐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장애를 제거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한중 관계가 곤란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한 관계 발전을 위한 장애물 제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첫 대면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공식 요구한 겁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핵 미사일 도발에 따른 것이라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시간을 확보한 만큼 북핵 해법을 찾으면 사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생활 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주석의 구체적 답변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 자서전을 문 대통령은 세월호를 인양한 상하이 셀비지를 언급하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你在自传中引用了这个长江后岸飞前浪，表达作为政治家， 상하이 산지 사이에서 충실히 노력으로 같은 쪽의 세계에서 누구 없이 가장 한 시간 안에 무사히 인양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사드 배치에는 입장차를 보여 향후 이견 조율에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베를린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예, 북한 미사일 도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선언을 내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를린에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담은 한반도 평화 구상을 대신 밝혔습니다. 이분이 북한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핵화를 이룬다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통일조약 협상이 이루어진 베를린 알테스 슈타트 하우스에서 페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선언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와 보조를 남북 간 철도와 가스관 연결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리겠다고 했습니다. 튼튼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 남북 정상회담 의지도 밝혔습니다. 베를린의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이 합의의 이산가족 상봉, 성묘 방문 추진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도 공식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엔 무모하고 실망스럽다며 강한 제재와 압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붕괴나 흡수 통일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사드 회의론과 무역론이 여전합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추고홍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사드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도 사드 배치 과정이 왜 그렇게 갑자기 국민도 모르게 이루어졌는지 중국 측에 이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이 거의 없었다면서 사드 효용성도 문제 삼습니다. 사드가 가지고 있는 실용성에 비해서 정치 외교적으로 너무나 과장이 돼 있고 과열이 돼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선 대북 교류를 강조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 간의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보건을 해서 이곳에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에서도 사드 무용론이 불거졌습니다. 사드가 그 ICBM의 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사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반발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위기 속에 집권 여당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나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김한솔이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이 쿠알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지난 2월 북한 김정남이 피살되자 아들 김한솔의 행방과 안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됐죠. 당시 김한솔은 마카오 집 인근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해외에서 피살됐습니다. 김정남 암살 소식이 TV조선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졌을 때 김한솔은 마카오의 집 근처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북한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해외 생활로 호텔업에 관심이 깊었던 김한솔이 호텔에 취업을 한 겁니다. One summer, just before the summer break in my last year in
Macau, I decided that I should leave the place and go somewhere else and for a different experience. 이 소식통은 김정남의 외사촌 누이인 이남옥 씨의 호텔 취업 권유도 있었다면서 이 씨의 프랑스인 남편 쉬르맹 씨도 캄보디아에서 호텔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암살 이후 김한솔은 지인에게 중국 경찰이 데리러 오기로 했다며 우리는 안전할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천리마 민방위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천리마 민방위가 중국 정부의 보호와 지원하에 김한솔 가족을 대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김한솔이 아버지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에 넘기지 말아달라고 이 말레이시아 당국에 요청했던 것으로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당시 김한솔은 자신의 DNA 샘플 여러 개를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서 말레이 당국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백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o far we are still waiting for the next of kin to report to us. We need to look into the medical records, but we do not have access to the medical records at the moment.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 김정남 피살 이후 김한솔 등 김정남 친족의 DNA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한솔은 지난 3월 초 DNA를 말레이시아 당국에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외교 소식통은 김한솔이 김정남의 이종사촌 누나인 이남옥 씨 측을 통해 말레이시아 당국에 머리카락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장소는 제3국이었습니다. 김한솔은 3월 초까지는 말레이시아 당국과 접촉을 유지하며 조사에 협조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북한이 말레이시아 외교관 11명을 억류시키고 김정남 시신 인수에 나서면서 접촉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예, 오늘의 사건 사고를 비롯해서 이 주요 뉴스 오윤주 앵커가 이어갑니다. 경찰 간부의 갑질 의혹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의 한 기동대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분식집을 이용하라고 강요하고 자신의 식사까지 배달하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의 아내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분식점입니다. 경찰관들이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근데 언제 오픈했어요? 저희 2월 20일날이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감은 지난 3월부터 부하 직원 30여 명을 이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아내의 분식집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음식이 맛이 없냐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동대 직원 아침 식비는 하루 6,000원, 하루 최대 18만 원씩 분식집 매출을 올려준 셈입니다. A 경감은 부하 순경을 분식집에 보내 자신의 식사까지 배달시켰습니다. 지난달에는 직원 한 명이 족구 시합에 늦었다고 전체 직원을 집합시켜 욕설까지 했습니다. A 경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고요. 제가 그걸 강요하면서 저걸 했다고 이렇게 뒤에서 음해할 정도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은. 해당 기동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서울청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사안이 좀 청문이나 그쪽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100일 특별 단속까지 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법원은 정 전 회장의 혐의 사실이 모두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납품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5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기고 가족과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수십억 원의 공짜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좀 내려주세요. 네,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소문이 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려다가 건강 망칠 수 있습니다. 일부 약엔 마약 성분까지 들어있었는데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구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ADHD 환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먹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이른바 공부 잘한 약으로 둔갑해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딸을 둔 주부 박모 씨는 딸이 공부 잘하는 약을 써보고 싶다고 해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반 친구 엄마가 구할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아는 신경과 선생님한테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집중할 때 확실히 좀 크게 효과가 있었고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이나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병이 없이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더욱 고생을 하게 되고 특히는 정신 자극작용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병원을 방문해 간단한 설문지만 작성하면 쉽게 약을 처방받습니다. 이 까만 거에 6개 중에 3개 이상 들어가면 이렇게 ADHD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마약 성분이 함유돼 국내에서 허가받지 못한 치료제도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판매됩니다.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의 엇나간 학구열의 단면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가게에서 여주인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후 훔친 신용카드로 인출한 돈은 고작 200만 원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서울 역삼역 근처의 제모업소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업소를 운영하던 30대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31살 A씨로 여주인을 테이프로 묶은 뒤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용업소를 찾은 A씨는 예약 손님을 가장한 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뭐 간판도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서 예약 손님만 받기 때문에 은밀성을 요구하지. A씨는 여주인을 협박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빼앗은 신용카드로 은행에서 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7시간 만에 300m 떨어진 모텔촌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CCTV를 안 보이는 쪽으로 경찰들을 따돌리려고 했는데 경찰분들 주변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범인 검거에 성공.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강도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부산의 한 육교에서 노숙자가 투신소동을 벌였습니다. 흉기까지 휘두르면서 구조를 거부했지만 지나가던 시민과 중견 탤런트가 끝까지 손을 잡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10m 높이 육교 난간에 남성이 매달렸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난간 안으로 끌어올려 구조합니다. 어제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육교에서 49살 신모 씨가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육교 난간에 매달린 심 씨는 흉기까지 휘두르며 구조를 거부했습니다. 마침 육교를 건너던 31살 신범석 씨와 탤런트 한정국 씨가 심 씨를 붙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버텼습니다. 칼을 꺼내는 순간은 조금 무서웠는데 이제 그분이 좀 체구도 왜소하시고 좀 너무 많지 않은 상태여서 좀 제압을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심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2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젊은 친구가 아주 큰일을 하고 무릎 끝까지 꿇어가면서 그 사정을 하고 그 아저씨한테 그래서 아마 그 순간순간이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경찰은 심 씨를 구한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아이의 체온을 조절해준다는 유아 매트를 사용한 뒤 발진과 호흡기 질환이 잇따르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수두에 걸린 것처럼 붉어진 피부, 두드러기는 얼굴까지 덮었습니다. 유아용품 판매업체인 보니코리아가 수입한 유아 매트 등을 사용했던 아이들이 보인 증상입니다. 너무 빨갛고 너무 붉게 타오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진짜 막 생각하기도 싫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냥 외면하고 싶고. 피해 부모들은 아웃라스트로 불리는 특수 소재가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매트와 담요 등에서는 손톱으로 긁거나 살짝 털기만 해도 흰 가루가 떨어져 나옵니다.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회원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부모 30여 명이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피해 아동 부모들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검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보니코리아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제품을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에 원단이 한번 바뀐 거를 찾아냈고 그거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거를 체크 못한 저희 과실은 분명히 있겠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했고 국가기술표준원도 문제가 된 소재의 성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모빈입니다. 예, 어제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햄버거병, 이 응열성 요독 증후군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겁니다. 이 검찰이 햄버거병 수사를 가습기 살균제를 수사했던 부서에 맡겼습니다. 식약처는 햄버거 회사들의 고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해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한 부서입니다. 검찰은 우선 고소인의 주장을 검토한 뒤 햄버거 매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고소인 최은주 씨는 지난해 4살배기 딸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기능 90%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딸이 덜 익은 햄버거 고기를 먹고 복통을 일으켜 입원했다며 발병 원인으로 햄버거를 지목했습니다.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어 갭이 높은 경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식약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11곳에 공문을 보내고 햄버거용 고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 삐에로 보셨을 겁니다. 이 바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 맥도날드 가게입니다. 맥도날드는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문명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맥도날드에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는 O157 대장균 덩어리라고 합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 1982년 미국에서 이미 집단 발병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햄버거병에 걸려 4살배기 아이가 신장의 90%가 파괴됐고 배에 구멍을 뚫어 복막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맥도날드와 외로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지검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엄마 최은주 씨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장 기능의 90%가 손상됐다. 현재 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료진께서는 신장은 예. 눈하고 귀하고 이렇게 똑같이 한 번 망가지면 돌아오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남아있는 10%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혈액투석이든 복막투석이든 해서 최대한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를 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했었어요. 2달 반 정도 했었는데 심장 가까이 카테터라는 거를 해놨는데 이게 균이 감염이 위험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복막 수술을 해서 복막관을 하고 매일 저녁 9시간 반에서 10시간 정도 자는 동안에 복막 기계를 돌리고 있어요. 예, 참 정말 엄마로서 견디기 힘들겠습니다. 이 듣는 제가 다 먹먹해지는데 이 햄버거 병이라는 게 이 맥도날드에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 본사에도 얘기하셨다면서요? 본사에 1800 그 상담 전화로 해서 얘기를 쭉 했어요. 대신 한국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맨 처음에 그래서 몇 살 아이고 언제 먹었고 그리고 나서 배가 아프다 그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근데 HUS라고 한다 하면서 HUS라는 단어만 듣고도 상담원이 오마이갓 그러더라고요. HUS 이 신장이 파괴된 바로 이 병명인데 이 얘기를 하니까 오마이갓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홀던 그러더니 저를 잠깐 기다리라 그래 놓고서 바로 전화 답이 어느 지점이고 어느 주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다. 한국 어디 지점에서 먹었다 했더니 다시 홀드를 잠깐 시키더니 다시 돌아온 답은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데 행정적인 문제로 꼭 한국 맥도날드에 전화해서 안내를 받고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안내를 받으라고 한 3번 정도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한국 맥도날드에 그러면 연락을 하셨을 텐데 네, 한국 맥도날드에서는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그냥 제가 거짓말 같으면 아이가 이렇게까지 위중한데 제가 이걸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제발 와서 보세요라고까지 했어요. 그 이상하게 관리직이나 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하고는 통화를 못 하셨군요. 네, 제가 계속 위에 분들 알고 계시나요? 예. 본사 분들 알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그럼 최소한 팀장님이시라도 전화가 안 되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소견서부터 시작해서 진료 기록서, 소아과 간 거 다 드렸는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했더니 진단서인데 의사 진단서인데 저희 회사 제품 무엇을 먹고 누가 몇 시쯤에 먹고 이렇게 증상이 발병해서 HUS가 됐습니다라는 진단서를 받아오래요. 아니 어느 병원에서 그런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환자가 햄버거를 먹는 것을 목격한 의사가 없을 것 아니에요. 네. 문제는 이 지금 그 맥도날드를 상대로 지금 소송 중이죠. 네, 어제. 예. 네. 근데 맥도날드에서는 이 그릴에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덜 익은 부분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 그릴에 고기 패티를 넣는 것도 사람이고 예. 그거를 정렬시키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수도 할 수 있고 사고도 당할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너무 속상해서요. 그래서 했어요. 예, 조금 더 진정하시고요. 뭐 제가 더 살이 떨립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이 한국 맥도날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뭡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그분들한테 바라는 게 전혀 없어요. 이제는. 바라는 것이 없다. 다시 또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때는 아이가 정말 쾌유를 해서 네. 우리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의 가호로 아이가 건강을 되찾아 이 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맥도날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폐암 3기를 진단받은 원로배우 신성일 씨가 TV조선에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폐암 선고 당시의 충격과 또 방사선 치료를 받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금 많이 먹어. 잘 이기시라고 제가. 첫 항암 치료를 앞두고 배우 신성일 씨가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처음에 와서 30%의 회복의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는 공포에 질렸지. 선명하게 보이는 암덩어리. 그 PET-CT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큰 약 5cm 이상 되는 암덩어리와 건강만큼은 자신했기에 폐암 3기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태어날 때 아버지가 폐결핵 3기였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건강에 대해서 자만스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않았습니다. 나이 80.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도 조심스럽게 준비합니다. 여기는 내가 묻히지 않습니다. 배기록 있는 그 자리 있지. 그 우리 나이가 되면은 그 저승에 가는 것도 생각해야 돼. 길고 외로운 싸움에 앞서 신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발과 신문 구독. 이제는 내가 한 1년 이상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첫 항암 방사선 치료실에 들어가는 신성일 씨. 신 씨는 절대 질 수 없는 도전에 다시 나섭니다. 나의 80평생에 암하고 싸워보기는 내가 이제 처음이잖아. 나 나름대로는 도전 의식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까 도전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되찾아가는 신성일 씨의 투병기. 굉장히 힘든데. 오늘 밤 TV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빨간 날이 많은 10월 달력입니다. 자, 여기에 휴일이 하루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개천절, 추석, 그리고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완성됩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또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흐뭇해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림의 떡처럼 느끼는 분들은 오히려 소외감이 들겠죠. 또 정부 기대와는 달리 해외여행이 늘어 그 효과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는 건데요. 윤재민 기자가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운전석 옆에 음주 측정기가 달려 있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음주 측정기를 먼저 불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문제없이 시동이 걸립니다. 이번엔 술을 마시고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47%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리지도 않고 경고음까지 울립니다.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가 운전자의 얼굴을 확인해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줄 수 없습니다. 시동 거는 사람이 누구냐가 이제 그 카메라에 캡처가 돼서 사진으로 남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랜덤하게 재측정하라고 나옵니다. 음주운전 위반 사례는 줄고 있지만 4차례 이상 걸리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안에 시동 잠금 장치를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과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이미 시동잠금 장치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시동잠금 장치를 이미 의무화한 미국 애리조나에선 음주교통사고 사망자가 7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값싼 청정에너지다. 한국마저 원전에서 손을 떼면 앞으로 세계 원전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할 것이다. 미국의 과학자들과 환경보호운동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환경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쉘렌버그도 들어있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은 그런데 내일 긴급이사회를 열어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합니다. 정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수와 환경운동가 27명이 보낸 서한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환경의 영웅으로 선정한 마이클 셸렌버거 대표가 앞장서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Nuclear is the safest way to make reliable power. Everybody's scared of the accident. 수신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들은 탈원전을 하게 되면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원전을 없애면 화석 연료 사용이 늘어 환경이 오히려 더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내 공대 교수 417명도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닌가?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연간 9만 2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중단하는 문제를 논의합니다. 한수원 노조는 공사 중단은 배임 행위라며 이사회 고소 고발을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태양빛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발전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습니다. 그러나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 지형과 기후에 맞지 않다는 지역이 많습니다. 만약 원전을 모두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 5배의 부지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로 전력을 만드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전력은 시간당 465kW로 200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하루 중 단 4시간만 발전이 됩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량은 해마다 약 398만 메가와트. 3년 뒤인 2020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이 발전량보다 약 100배 가까이 늘려야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땅이 있어야 태양광 발전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풍력 등 다른 친환경 발전소처럼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겁니다. 경북 예천군의 한 마을은 친환경은커녕 되려 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산에다가 이걸 태양을 딱 보면은 눈이 부셔가지고 못 볼 정도로 태양하고 똑같이 그만큼 열이 나고 있습니다. 양봉에 피해도 있고. 경남 의령과 충북 괴산 등지에서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모두들 보상금을 노린 반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산을 깎아가지고 해수를 내놔놓으면은 장마철에 가면은 이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 동네 경관도 안 좋고 이러니까 동민들이 못하는 하는 거지. 경제성도 문제입니다. 태양광으로 1kWh의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40원. 원자력과 석탄의 2배가 넘습니다. 여름에 비해서 겨울이 40% 수준밖에 또 입사량이 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저밀도 에너지를 가지고 주력 에너지로 가져가기도 어려워요. 주력이냐 보조 발전이냐 태양광 발전의 실체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머리 자르기라고 말했습니다. 머리 자르기 어째 듣기에 좀 살벌합니다. 국민의당이 폭발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한 겁니다. 김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추 대표는 앞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은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격분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만찬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추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권을 진작 떠났어야 될 뿐입니다. 민주당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면 물론 정말 저는 정계 은퇴를 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추 대표의 거취 표명이 없으면 추경 심사 등 앞으로 국회 일정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숫자 들어가는 것은 다 안 됩니다. 하지만 추 대표는 사퇴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의사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가 장기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예, 추자 들어간 것 다 안 된다. 이 추미애 그리고 추경 또 뭐 있을까요? 예, 다른 소식입니다. 작곡가 윤희상 씨를 아십니까? 세계적인 작곡가로 명성이 높았지만 동백림 사건에 연루됐던 분입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독일에 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이 작곡가 윤희상 묘역에 가서 이 통영에서 공수해온 동백나무를 심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친북인사로 북한에서 영웅시되고 있는 작곡가 윤희상, 이 김정숙 여사의 참배로 인해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베를린 교회의 한 묘지를 찾았습니다. 묵념이 끝나도 고개를 들지 않는 김 여사. 그가 참배한 인물은 아유, 사랑스럽네요. 네. 윤희상, 타향에 잠든 음악 천재입니다. 김 여사는 학창 시절 윤희상에게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의 고향에서 가져온 동백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아, 이거 통영에서 갖고 오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왜냐면
그를 추앙하는 화려한 수식어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향에 잠들고 싶다는 마지막 소망도 못 이룬 비운의 음악가입니다. Die Wunden des Isang Yun werden niemals heilen. 1963년 방북으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독일 정부와 해외 예술계 빗발친 요구로 2년 만에 석방됐지만 두 번 다시 한국 땅을 밟지 못합니다. Ihn, der niemals ein Spion war und sich nur eines Deliktes schuldig gemacht hatte, als Südkoreaner ein vereintes, demokratisches Korea zu fordern. 반면에 북한은 그를 적극적으로 품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생일 잔치를 벌여주고 그의 이름을 딴 음악당, 악단도 만들었습니다. 윤희상의 염원은 민족 통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북 활동은 국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일성 주석님은 위대한 용도자이시며 위대한 인간이시라고 칭송하면서 언제나 소령님의 용도 따라 민족의 아들로 싸워갈 굳은 의지를 담아 마련한 선물을 어버이 소령님께 드렸습니다. 통영의 딸 관련 비판도 받았습니다. 윤희상이 월북을 권유했다는 오길남 씨. 오 씨는 탈북했지만 부인 신숙자 씨와 두 딸이 북한 요독 수용소에 갇힌 겁니다. 윤희상의 사후. 부인 이수자 씨는 북한을 드나들며 김일성 찬양글을 남겼고 윤희상과 대한민국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윤희상의 작품은 90년대 초까지 수입도 연주도 금지됐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참배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그는 재조명 받을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에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명이 숨지고 주민 50만 명은 대피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거센 강물에 집들이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듯 아슬아슬합니다. 폭우가 지나간 마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토사가 도로로 쓸려오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怖いですね。もうすごい降り方だったからですね。もうびっくりしました。本当にもう言葉も出ないくらいですもん。 어제 일본 후쿠오카현과 오이타현, 주거쿠 히로시마현 등 규슈섬 3개 현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사쿠라시에는 어제 하루에만 한 달 강수량의 1.5배인 500mm 이상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2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실종된 가운데 주민 50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5,700여 세대는 정전됐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3개월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친정부 시위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야당 의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남성이 부축을 받으며 의회 밖을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간 5일 베네수엘라 의회에 정부를 지지하는 무장 폭도들이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야당 의원들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최소한 의원 4명이 다쳤고 1명은 중태입니다. Sí, los golpes nos duelen, pero no es más allá del dolor que sentimos cada vez que vemos que se nos deshace el país. 의회 밖에서도 폭도들과 의회 직원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3개월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91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 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1500년 역사를 가진 교황청 합창단의 노랫소리가 명동성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공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신한순 기자입니다. 영혼으로 울리는 맑은 목소리가 명동성당을 가득 메웁니다. 반주 하나 없이 부르는 환상의 하모니에 천여 명의 관객들도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입니다. 성당 2층에서도 또 다른 하모니가 들려옵니다. 이번에 처음 방한한 교황청 전속 시스티나 합창단은 1500년 역사를 지닌 지상 최고의 합창단으로 불립니다.
신이 선사한 최고의 악기 목소리만으로 단원 60명이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Per questo coro perché diciamo che non è da tutti l'opportunità che io andiamo a portare un po' quello che pensa la cristianità, no? Quindi il Santo Padre. 시스티나 합창단은 명동 성당을 시작으로 부산 등 6개 도시에서 천상의 목소리를 선사합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위기에 빠진 축구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신태용 감독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자신했습니다. 전임 슈틸리케 감독과 차별화를 내세우며 대표팀 체질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신태용 감독. 오랜 꿈인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지만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 경기만 패해도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될 수 있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부상 중인 손흥민과 기성용의 합류도 불투명합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신태용 감독은 가장 먼저 안정을 손꼽았습니다. 실점은 절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1대0으로 이기더라도 이번 두 경기는 무조건 무실점에 한 골이라도 넣고 이겨야 되겠다는. 전임 슈틸리케 감독의 전술부재를 꼬집으면서 전술부재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월드컵 9회 연속 진출을 자신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수비 조직력만 잘 다듬으면 우리가 크게 문제없다고. 해외파 특혜는 없다면서 무한 경쟁을 선언했습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슈틸리케 감독님이 종용했다고 했던 선수들 다 쓴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기 소집도 평가전도 치를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지난해 리우올림픽과 한 달 전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에서 소방수로 활약한 신태용 감독. 위기에 빠진 대표팀을 구하고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쾌거를 이룰 수 있을지 다음 달 안방에서 열리는 이란전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저녁 무렵 서울, 충청, 전남 일부에는 호우특보까지 내려지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왔는데요. 밤사이에 내륙 소나기는 잦아들겠습니다만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최고 10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서쪽 지역으로는 최고 80, 또 동쪽 지역과 제주도는 최고 40mm까지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에는 이 남해안과 제주, 화요일에는 다시 전국,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예상이 됩니다. 이 장마전선은 워낙 변수가 많은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비가 오면서 폭염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8도, 광주, 대구 30도를 보이겠는데요. 날이 워낙 습해서 후텁지근하겠고요. 이제 열대야의 시즌입니다. 제주, 서울을 비롯한 곳곳의 최저 기온이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낙연 총리, 제가 보기엔 헛수를 뒀습니다. 어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드린다는 표현을 깍듯하게 두 번이나 썼습니다. 얼음 밑에서도 강물은 흐르는 것처럼 남북화의 협력 분위기가 절실하다고도 했죠.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 북한에게 한 차례 퇴짜를 맞았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웅 북한 IOC 위원에게 올림픽 참가를 요청했죠. 남북 단일팀과 동시 입장도 제안했습니다.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장웅이 문 대통령 말을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다고 한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자꾸 애원하는 건 국민들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일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멋진 하루가 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 믿읍시다. 네, 내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